제가 이 책을 흐름출판으로부터 처음 받고 마지막에 있는 에필로그에 아내의 글을 읽었을 때 사실 이 책을 소개할 수 있을까 좀 겁이 났어요. 왜냐하면 이 책의 본문을 읽기도 전에 제가 아내의 글을 읽다가 펑펑 울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낭독하면서도 좀 힘들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은 다 알고 있는데 죽음을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너무 자주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책을 꼭 읽어보세요라고 권할 자신이 사실 없습니다. 다만 그 마음을 오늘 낭독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숨결이 바람될 때, 폴 칼라니티. 나는 습관적으로 속독을 하지만 이 책만은 도저히 빨리 읽을 수가 없었다. 시간을 아껴 좋은 작품만 골라 읽는 사려 깊은 분에게 이 책을 조용히 그러나 정성스럽게 추천한다. 마종기. 저자 폴 칼라니티는 1977년 뉴욕에서 태어났습니다. 저와 같은 해에 태어났네요. 스탠퍼드 대학에서 영문학과 생물학을 공부했고 영문학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문학과 철학, 과학과 생물학에 깊은 관심을 보이던 그가 모든 학문의 교차점에 있는 의학을 공부하기로 마음먹고 캠브리지 대학에서 과학과 의학의 역사 및 철학 과정을 이수한 뒤에 예일 의학대학원에 진학해 의사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추천하는 여러분들께서 의사이면서도 문학적 감수성이 풍부한 이 글을 극찬하기도 합니다. 이국종 교수님은 살아생전에 폴 칼라니티를 꼭 만났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신경외과 레지던트 생활을 하면서 박사 후 연구원으로 일할 때 연구 업적을 인정받아서 미국 신경외과 학회에서 수여하는 최우수 연구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장밋빛 미래가 눈앞에 펼쳐질 무렵에 그에게 암이 찾아왔습니다. 의사이자 환자 입장에서 죽음에 대한 독특한 철학을 보인 그는 힘든 투병 생활 중에도 레지던트 과정을 마무리하는 등 삶에 대한 의지를 놓지 않았습니다. 약 2년간의 투병 기간 동안 시간은 얼마나 남았는가, 떠나기 전에라는 제목의 에세이를 각각 뉴욕타임스와 스탠퍼드 메디슨에 기고했고 독자들의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오늘 숨결이 바람될 때에서 낭독해드릴 부분은 저자인 폴 칼라니티의 아내 루시 칼라니티가 쓴 에필로그 중에 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숨결이 바람이 될 때 이 책은 완성된 책이 아닙니다. 그가 죽는 순간 마지막까지 글을 쓰다가 차마 마무리하지 못한 책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 글은 마침표를 찍지 못한 긴 여운이 남은 글입니다. 갑작스럽게 악화된 폴의 상태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지 최대한 확실하게 알려달라고 의사들에게 부탁했다. 폴은 성공 가능성이 확실하지 않은 시도는 바라지 않아요. 내가 말했다.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가망이 없다면 마스크를 벗고 KD를 안고 싶어 해요. 나는 폴의 침대 곁으로 돌아갔다. 바이팝 마스크의 콧대 위로 그의 검은 눈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폴은 부드럽지만 확고한 목소리로 분명하게 말했다. 난 준비됐어. 바이팝을 떼고 모르핀을 맞으며 생을 마무리할 준비가 되었다는 뜻이었다. 곧 우리 가족은 병상 주변으로 모였다. 폴이 결정을 내린 직후에 이 소중한 순간에 우리 모두는 그에게 사랑과 존경을 표했다. 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부모님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 원고가 출판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폴은 내게 사랑한다고 말했다. 담당의는 폴에게 힘이 되는 말을 해주었다.
폴, 당신이 숨을 거둔 뒤에 가족분들은 힘들겠지만 당신이 보여준 용기 있는 모습을 떠올리면서 빨리 이겨내실 겁니다. 폴의 형 수만이 이제 편희가 내 동생 하고 남편에게 말하는 동안 동생 집안은 폴의 얼굴만 계속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가슴이 미어져 침대로 올라갔다. 그렇게 우리는 마지막으로 함께 누웠다. 한 시간 뒤 마스크가 제거되고 모니터가 치워졌다. 이젠 모르핀이 정맥 주사를 통해 폴의 몸속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었다. 그는 꾸준하지만 얕게 호흡했고 편안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나는 모르핀이 더 필요한지 물었고 폴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감았다. 시어머니가 병상 가까이 앉아 있었고 시아버지는 폴의 이마에 손을 올려놓고 있었다. 그렇게 폴은 의식을 잃었다. 9시간 넘게 우리 가족은 그의 곁을 지켰다. 의식을 잃은 폴은 눈꺼풀을 닫은 채 드물게 숨을 쉬었다. 마침내 모든 짐을 내려놓은 듯한 표정이었다. 폴의 긴 손가락은 내 손가락에 부드럽게 놓여 있었다. 시부모님은 KD를 얼은 다음 손녀가 기분 좋게 누워서 젖을 먹고 잠들 수 있도록 다시 침대에 뉘었다. 사랑으로 가득한 병실은 우리가 함께 보낸 휴일이나 주말과 별다를 바가 없는 모습이었다. 나는 폴의 머리를 어루만지며 조용히 말했다. 당신은 정말 용감한 팔라딘이야. 그리고 나는 그의 귀에 가까이 다가가서 우리가 지난 몇 달 동안 함께 지은 시를 나지막하게 읊었다. 그 시의 핵심은 나를 사랑해줘서 고마워였다. 북서쪽으로 난 병실의 창을 통해 따뜻한 저녁 햇살이 비칠 때쯤 폴의 숨소리는 더 조용해졌다. KD는 잘 시간이 다가오자 통통한 손으로 눈을 비볐고 가족의 지인이 KD를 집으로 데려다 줬다. 나는 그 전에 KD의 뺨을 폴의 뺨에 가져다 댔다. 부녀의 검은 머리카락이 비슷하게 삐뚤음이 기울어졌다. 폴의 얼굴은 평온했고 KD는 약간 놀랐지만 얌전히 있었다. 폴이 그토록 사랑한 이 아이는 이것이 마지막 작별의 순간이란 걸 전혀 모르고 있었다. 나는 KD가 잠들 때 불러주는 노래를 폴과 KD 모두에게 조용히 불러준 다음 KD를 지인에게 부탁했다. 밤이 되어 병실이 어두워지자 낮게 달린 등이 벽에서 따뜻하게 빛났다. 폴의 호흡은 불안정하고 불규칙하게 변했다. 그럼에도 그의 몸은 편안해 보였고 팔다리도 긴장이 풀린 것 같았다. 9시 직전 폴의 입술이 벌어지고 눈이 감겼다. 폴은 숨을 들이마시고는 마지막으로 깊은 숨을 내쉬었다. 숨결이 바람될 때는 폴의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는 바람에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는 미완성 작품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미완성이야말로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진실, 폴이 직면한 현실의 본질적인 요소이다. 삶의 마지막 몇 해 동안 폴은 목적의식을 잃지 않고 또 움직이는 시계바늘에 자극받으며 쉼없이 글을 썼다. 신경외과의 최고참 레지던트였던 시절에는 자정이 넘은 시간까지 열정적으로 글을 썼다. 내 옆에 누워 노트북을 조용히 두드리던 그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나중에는 안락 의자에 앉아서 노트북으로 글을 쓰며
오후를 보냈다. 진료를 받으려고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에도 글을 썼고 화학요법을 받으며 약물이 혈관으로 떨어지는 와중에도 편집자에게 전화가 오면 주저없이 받았다. 언제 어디서든 항상 은색 노트북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화학요법 때문에 손가락 끝이 갈라져서 아플 때에도 솔기가 없고 가장자리가 은색으로 된 장갑을 끼고 노트북의 트랙패드와 키보드를 만졌다. 점점 악화되는 암으로 살인적인 피로를 느끼면서도 완화 치료를 받는 동안 그가 제일 신경 썼던 건 지필에 필요한 정신력의 유지였다. 그는 어떻게든 글을 쓰겠다는 의지가 굳건했다. 이 책에는 모자란 시간과 싸우는 절박함, 중요한 얘기를 꼭 전하고자 하는 절박함이 담겨 있다. 폴은 의사이자 환자로서 죽음과 대면했고 또 그것을 분석하고 그것과 씨름하며 그것을 받아들였다. 그는 사람들이 죽음을 이해하고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정면으로 마주할 수 있도록 돕고 싶어 했다. 30대에 죽는 건 이제 드문 일이지만 죽음 그 자체는 드문 일이 아니다. 폐암에 대한 중요한 사실은 그게 결코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거야. 폴은 제일 친한 친구인 로빈에게 보내는 이메일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냥 충분히 비극적이고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일이지. 독자들은 잠깐 내 입장이 되어보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야. 그런 처지가 되면 이런 기분이구나. 조만간 나도 이런 입장이 되겠지. 내 목표는 바로 그 정도라고 생각해. 죽음을 선정적으로 그리려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있을 때 인생을 즐기라고 훈계하려는 것도 아니야. 그저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 앞에 무엇이 있는지 보여주고 싶을 뿐이지. 물론 폴은 그저 죽음을 묘사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죽음을 용감하게 헤쳐나갔다. 죽음을 정면으로 바라보기로 한 폴의 결정은 더할 나위 없이 용감했지만 죽음을 기피하는 우리 문화에서는 그리 칭송받지 못한다. 큰 야망과 부단한 노력과 더불어 모질지 않은 부드러움 또한 폴의 강점이다. 그는 어떻게 하면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하는 문제와 오랜 시간 씨름했고 이 책은 그 본질적인 영역을 탐구하고 있다. 암 진단을 받은 직후 내게 자신이 죽으면 재혼하라고 했던 폴의 말은 투병하는 내내 나의 미래를 안정하게 보장하기 위해 그가 얼마나 열심히 애쓸 것인지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이었다. 내가 재정적인 면에서나 경영 면에서 곤란을 겪지 않고 엄마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폴은 철저하게 대비했다. 동시에 나 역시 그의 현재를 지켜주기 위해 노력했다. 그가 남은 시간을 최대한 잘 보내도록 돕고 싶었다. 폴의 증상이나 치료와 관련된 모든 부분을 추적하고 관리한 것은 내 인생에서 의사로서 수행한 일 중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 나는 그의 포부를 지지하고 안전하고 어둑한 우리만의 침실에서 그를 끌어안은 채 그가 나직히 속삭이는 두려움을 귀 기울이며 들어주었다. 그를 지켜보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위로했다. 손을 잡은 채 수업을 듣곤 했던 의과대학원 시절만큼이나 우리는 서로 떨어질 수 없는 사이가 되었다. 화학요법을 받은 뒤 병원 밖에서 걸어다닐 때면 나는 그의 외투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그의 손을 잡았다. 날씨가 따뜻해진 후에도 폴은 겨울 외투와 모자를 벗지 못하고 손을 주머니에 깊숙이 찔러 넣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결코 혼자가 아니며 불필요한 고통을 겪을 일도 없으리란 걸 알았다. 남편이 숨을 거두기 몇 주 전 함께 침대에 누워서 내가 그에게 물었다. 이렇게 내가 당신 가슴에 머리를 대고 있어도
숨 쉴 수 있어? 그러자 그는 대답했다. 이게 내가 숨을 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폴과 내가 서로의 삶에 깊은 의미가 될 수 있었던 건 정말 큰 행운이다. 폴은 자신의 강인함과 가족 및 공동체의 응원에 힘입어 암의 여러 단계의 우아한 자세로 맞섰다. 그는 암을 극복하려거나 물리치겠다고 허세를 부리거나 허황된 믿음에 휘둘리지 않고 성실하게 대처했다. 그래서 미리 계획해둔 미래를 잃고 슬픈 와중에도 새로운 미래를 구축할 수 있었다. 폴은 암 진단을 받는 날 소리내어 울었다. 그는 우리가 욕실 거울에 걸어둔 그림을 보면서 울었다. 그 그림에는 내게 남은 모든 날을 이곳에서 당신과 함께 보내고 싶어 라고 적혀 있었다. 그는 수술실에서 보낸 마지막 날에도 울었다. 폴은 자신의 약한 모습을 솔직하게 보여줬고 그럼으로써 스스로를 위로했다. 불치병에 걸렸어도 폴은 온전히 살아있었다. 육체적으로 무너지고 있었음에도 활기차고 솔직하고 희망에 가득 차 있었다. 그가 희망한 것은 가능성 없는 완치가 아니라 목적과 의미로 가득한 날들이었다. 숨결이 바람들 때에서 폴의 목소리는 강하고 독특하며 조금은 쓸쓸한 느낌이다. 이 책에는 그를 둘러싼 사랑, 온정, 관대함, 인정이 담겨 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따라 서로 다른 자아로 살아간다. 이 책에서 폴은 의사이기도 하고 환자이기도 하며 의사 겸 환자 관계 속에 놓여 있기도 하다. 그는 한정된 시간 속에서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만이 가진 명료한 목소리로 말하지만 다른 자아들도 존재했다. 아쉽게도 이 책에는 폴의 유머 감각, 상냥함, 다정함, 그가 가족이나 친구와의 관계를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가 온전히 담겨 있지는 않다. 그래도 이것은 폴이 직접 쓴 책이다. 그 시기에 그가 낸 목소리며 그가 전하고자 한 메시지이다. 이것이 바로 그가 쓰려고 했던 글이다. 내게 가장 그리운 폴은 연애하기 시작했을 때에 팔팔하고 눈부셨던 그 남자가 아니다. 뭔가에 집중하는 아름다운 남자였던 투병 말기의 폴. 이 책을 쓴 폴. 병약하지만 결코 나약하지 않았던 그 남자가 그립다. 폴은 이 책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이 책은 문학에 대한 그의 사랑이 맺은 결실이다. 또한 죽음에 직면하여 설득력 있고 강력한 인생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그의 능력을 유감없이 보여준다. 나는 폴의 이 여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했다는 것이 자랑스럽다. 그가 책을 쓸 때에도 곁에 있을 수 있어서 다행이다. 폴은 글을 쓰면서 희망을 품을 수 있었고 그 덕분인지 마치 섬세한 연금술이라도 부리는 것처럼 마지막까지 유려하게 글을 써내려갔다. 폴은 버드나무 관에 누워 산타크루즈 산맥이 있는 들판에 묻혔다. 그곳에서는 우리가 산책과 해산물 파티, 생일 기념 칵테일을 함께 즐기며 추억을 쌓았던 해안지대와 그 너머 펼쳐진 태평양이 보인다. 2달 전 1월의 따뜻한 주말에 우리는 KD의 통통한 발을 저 아래 바닷물에 담가주기도 했다. 폴은 사후 그의 몸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결정을 맡겼다. 나는 우리가 좋은 선택을 했다고 믿는다. 폴의 무덤은 9km 정도 뻗은 산의 푸른 능선 위에서 서쪽으로 바다를 바라보고 있다. 주변의 언덕들은 들풀, 침엽수,
노란 등대풀로 뒤덮여 있다. 앉아있으면 바람 소리, 새가 지저귀는 소리, 얼룩다람쥐가 허둥지둥 뛰어가는 소리가 들린다. 그는 자신에게 딱 맞는 곳에서 영면하고 있다. 폴의 묘지는 투박하면서도 우아해서 평소 그의 성품과도 아주 잘 어울린다. 생과 사는 떼어내려고 해도 뗄 수 없으며 그럼에도 혹은 그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인생의 의미를 찾아낼 수 있다. 폴에게 벌어진 일은 비극이었지만 폴은 비극이 아니었다. 나는 폴이 세상을 떠나면 내 인생에는 오로지 공허와 슬픔만 남을 줄 알았다. 누군가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똑같이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 거라고는, 또 끔찍한 슬픔과 비통함의 무게를 못 이겨 때로 몸을 떨며 한탄하면서도 여전히 큰 사랑과 감사를 계속 느낄 수 있을 거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폴은 세상을 떠났고 나는 거의 매 순간 그가 사무치게 그립지만 우리가 여전히 함께 만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느낌을 받는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한다. 사별은 부부애의 중단이 아니라 신혼여행처럼 그 정상적인 과정 중 하나이다. 우리가 바라는 건 결혼 생활을 잘 영위하여 이 과정도 충실하게 헤쳐나가는 것이다. 우리 딸을 돌보고 가족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이 책을 출판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폴의 무덤을 찾아가고 폴을 애도하면서도 그에게 경의를 보내고 꿋꿋이 버텨나가고, 이렇게 내 사랑은 내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 폴이 의사이자 환자로서 살았고 죽음도 맞았던 병원을 볼 때마다 그가 살았더라면 신경외과 의사이자 신경과학자로 훌륭한 업적을 남겼을 거라는 생각을 한다. 폴은 삶의 가장 위험한 순간에 처한 수많은 환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그것이 애초에 폴이 신경외과에 끌렸던 이유이기도 하다. 그는 훌륭한 성품에 생각이 깊은 사람이었고 죽지 않았다면 여전히 그랬을 것이다. 그 대신에 폴은 이 책을 통해 새로운 방식으로 남들을 도우려 했고 이는 그만이 남길 수 있는 업적이다. 이 책이 출판된다고 해서 그의 죽음이 준 상실감이 덜어지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는 있는 힘을 다해 싸우는 데에서 의미를 발견했고 이 책에도 그렇게 썼다. 우리는 결코 완벽에 도달할 수는 없지만 거리가 한없이 0에 가까워지는 점근선처럼 우리가 완벽을 향해 끝없이 다가가고 있다는 것은 믿을 수 있다. 고되고 힘들었지만 그는 절대 흔들리지 않았다. 그것이 폴에게 주어진 삶이었고 그는 그 삶으로부터 이 책을 써냈다. 그래서 숨결이 바람될 때는 지금 이대로 완결된 작품이다. 폴이 세상을 떠나고 이틀 뒤 나는 일기장에다 KD에게 보내는 편지를 썼다. 누군가 세상을 떠나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좋게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어. 하지만 사람들이 지금 아빠를 칭찬하는 말들은 전부 사실이란다. 아빠는 정말 그렇게 훌륭하고 용감한 사람이었어. 폴의 목적의식을 되돌아볼 때면 종종 철로 역정에 나오는 찬송가의 가사가 생각난다. 진정한 용기를 보려는 자가 있다면 이리로 오게 하라. 그러면 환상은 사라지고 그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노력하여 순례자가 되고자 할 것이다. 죽음을 정면으로 바라보겠다는 폴의 결단은 삶의 마지막 순간에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증명할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 자체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다. 폴은 평생 죽음에 대해 그리고 자신이 죽음을 진실하게 마주할 수 있을지에 대해 깊이 고민했다. 결국 그는 그 일을 해냈다. 나는 그의 아내이자 목격자였다.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은 뭘까요? 지금 이 순간의 의미,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의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폴 칼라니티의 숨결이 바람이 될 때였습니다.